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오늘 취업 어때 월요일 코너는요. 취업 컨설턴트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경쟁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시간인데요. 오늘 월요일 코너 함께 하실 파이터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태성쌤과 우리 차쌤 나와주셨는데요. 자, 오늘 스승의 날이거든요. 네. 두 분도 제자가 많으시잖아요. 그쵸? 네.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죠. 제가 누구시죠? 그 제자의 결혼식 사회를 오! 얼마 전에 보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요? 감회가 남다릅니다. 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많이 가까우셨나 봐요. 사회를 부탁하실 정도면? 많이 떨어졌던 분이었기 때문에 어? 합격도 아주 좋았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사내 커플이 되셔서 결혼하신 사건이어서 사건이요. 예, 줄에 한 바탕에 다행이죠. 사회여서 천만 다행이었어요. 사회까지 봐주실 네.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지내셨던 분이 네. 있으셨고 태성쌤도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으신가요? 예, 많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김치 담아서 주겠다라고 우와. 분당에서 담아서 일산까지 오겠다고 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건 사랑인데요. 종갓집인데요. 네. 그런 친구도 있었고 또 성장하는 모습을 매년 저에게 보여주고 소식을 전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이번에 아이 낳았어요부터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요 뭐 이런 얘기까지 네. 다 하고 이번에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요거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게 좋을까 이런 것까지 그 정도면 제자분들이 또 이제 스승의 날 연락을 하겠죠? 하겠죠. 하겠죠? 왜? 네, 하는 분들은 이제 취업이 안 된 분들죠. 잘, 취업이 되는 분들은 주로 이제 생일날 연락이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잘 되면 그 은혜를 네, 다 그렇죠. 저버리고. 글쎄요, 저버리진 않았고 생업이 다들 있으니까요. 각자의 나름의 사정들이 있겠죠. 그쵸. 스승의 날이 네. 이게 사회 나가면은 네.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긴 한데. 은사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아니요. 네 아니요는 뭡니까? 이렇게 또 저희 짤이 하나 나왔네요. PD분의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네는 방송용이었고요. 네, 아니요는 아니요는 진심이었어요. 레알. 네, 진심이었습니다. 자, 스승의 날 스승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여름이니까 썸머 인턴십 여름엔 인턴십 해봐요. 썸머 인턴십으로 취준생활 탈출해봐요. 자,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오늘은 채용 연계형 썸머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알아볼 텐데요. 여름을 앞두고 이런 썸머 인턴십 채용 기업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예, 요즘 많아진 것 같아요. 채용 연계형 서머 인턴십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미 최근에 마감된 것도 몇 개 있고요. 예를 들어 현대오일뱅크, 신한저축은행, 그리고 코오롱 베니트, LG CNS 이런 데가 있고 네. 지금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어요. CJ 제일제당 19일 마감되는 것이 있고요. 한화정밀기계 이런 데들 R&D 부분에서 21일에 마감되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많아졌어요. 오, 그러네요. 요즘 좀 더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차쌤, 원래 이런 기업들이 채용 연계형 썸머 인턴십을 많이 진행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또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오히려 코로나 전에는 주로 소비재 기업이나 네. 카드사, 일부 증권사에서 일부 있었던 정도였는데 이게 조금 더 코로나 시국이 지나고 나서부터 많은 기업들이 하나의 정례화된 것처럼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전 부문의 전 직무의 채용이라기보단 특정 파트 네. 아니면 특정 직군에 한해서 특정 인원을 아주 제한적으로 인턴십을 뽑는다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구직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반갑긴 한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게 많은 채용의 티오가 있진 않다 보니까 네. 아쉬운 감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분이 선택한 썸머 인턴십 채용 기업은 어떤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CJ 제일제당. CJ 제일제당. 예. 자, 그리고 첫쌤은요? 한화그룹의 모멘텀 부문 준비했습니다. 한화그룹의 모멘텀 부분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태성쌤이 먼저 준비하신 CJ 제일제당에 대해 알아볼까요? 예, CJ 제일제당은 CJ 그룹의 핵심 계열사죠. 예, 여기에 그 모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CJ가 네, 제일제당의 약자예요. 최일제당이네요. 제일제당.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룹 내 위상이 굉장히 크다. 네.
중심이 되는 그런 모태 네, 네.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열사이고요. 여기가 이제 CJ 그룹을 보시면 그룹의 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시너지가 잘 나도록 구성돼 있어요. 그것의 중심에 있는 곳이다. 밸류 체인의 중심에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53년에 이병철 선대회장이 제일제당공업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세웠습니다. 네. 부산에 세웠어요. 오. 그리고 나서 이게 삼성그룹의 최초의 제조업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삼성물산이 탄피조다 이렇게 파는 거 이것으로 돈을 네. 벌었지만 네. 제조업으로는 처음으로 제일제당을 세웠고요. 그렇게 그 안에서 조미료 사업, 육가공, 의약, 음료, 외식 산업 이렇게 키워가면서 삼성그룹 내에 있다가 이제 97년에 삼성그룹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여러 계열사 중에 하나 이제 중심이 되는 제일제당이 있고요. 제일제당에는 사업 부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보통 식품사업부를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식품사업부 하면 우리가 그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익숙해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소재식품, 그러니까 설탕, 밀가루, 식용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가공식품에는 우리 좋아하죠. 햇반, 그쵸. 만두, 피자, 네. 간편식, 육가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들만 알고 있는데 바이오 사업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요. 오. 바이오는 식품 첨가제하고 사료 첨가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매출이 제법 커요. 꽤 커요. 그리고 피드 앤 케어라고 하는 그 독립법인이 또 있습니다. 여기 배합 사료하고 축산물 만들어내 가지고 축산 농가나 양식장에 많이 팔고 있는 곳인데 여기까지만 있었는데요. 네네. 작년 11월에 한 사업부가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F&T. F&T. 예, Food and Nutrition Tech. 이래가지고 이 사업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데요. 11월에. 이게 우리 CJ에서 바이오 사업부하고 식품에 대한 그 강점이 있는데 네. 시장이 점점 그냥 음식은 음식, 바이오는 바이오 이렇게 가지 않고요. 좀 건강한 음식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그쵸. 있어요. 네. 그럼 이 두 개 우리의 강점이 있는 것을 합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Food and Nutrition Tech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한번 공략해 보자 해서 사업부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도전적인 회사다. 식품 사업뿐 아니라 바이오 산업 그리고 그 둘을 합친 푸드 앤 뉴트리션 사업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쌤이 가져오신 기업은 한화그룹의 모멘텀 부문이잖아요. 네. 네, 이거는 한화의 계열사라고 보면 되나요? 예, 제가 오프닝 때 이렇게 한화 그룹의 모멘텀이라고 네. 이야기를 한 건 사실 정확하게는 주식회사 하나의 계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그룹의 모멘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네. 그만큼 사업 규모가 일반 타 대기업으로 치면 계열사 수준의 높은 매출과 탄탄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주식회사 하나의 모멘텀 부문을 준비를 해봤고요. 하나그룹의 사업이 재편되고 있는 움직임들이 최근 들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화하면은 방산산업 그리고 에너지 산업 그리고 일부의 유통 소비자 산업까지 다양한 계열들을 아우르고 있는 회사인데 그 중에 주로 특정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솔라셀, 디스플레이 산업군 내에서의 공정 과정에서 들어가는 설비, 이 장비와 관련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사업을 한화 모멘텀이다. 이렇게 해서 회사가 사명의 사업 부문의 명을 새롭게 바꿨던 것이 특징이고요. 모멘텀이라는 이름처럼 강력한 추진력으로 지속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이 협력해 나가겠다는 회사 측의 의지가 돋보인다고 하니 이거 참 정말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자동화 엔지니어링 솔루션 기업이다. 이 말의 의미, 고객사의 요구 사항에 맞게 최적화된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고객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업 성과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반도체 장비의 경우는 클린 물류 제조 공정에 특화된 고청정 자동화 물류 설비로 파티클 컨트롤 및 고속 저진동 설계 기술을 고객 요구 사항에 맞게 최적화되어 제공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삼성 SDI나 에코프로비인과 같은 곳에 배터리 소재 장비를 납품하는 등 다양한 산업군 내에서 설비에 많은 제공을 아낌없이 해주는 우수한 기업이다. 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채용이 앞으로도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턴십 채용 공고가 오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가져오신 두 기업의 사업 성격 자체가 너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 기업에 대한 이 취준생들의 선호도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일제당 어떻습니까? 최고죠. 최고죠. 예, 네. 업계 최고. 업계뿐만 아니라 그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는 매년 몇 년째 선호도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오늘 방송 꼭 들어보세요. 네. 끝까지.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가져오셨던 하나 모멘텀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렇죠. 네. 하나 모멘텀의 선호도는 어떻죠? 아무래도 주식회사 하나 모멘텀은 뭐 전통의 재료 공학도들, 네. 화학 공학도들, 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공학도분들, 이 공학도분들의 업무가 사실상 메인입니다. 심지어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해외 영업도 공학 계열인 분이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진짜요? 그만큼 공학도 분들에게는 열린 채용의 기회가 있고요. 한화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의 특징상 산업이 좀 안전하고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각각의 현업에서 요구되는 그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는 R&D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대생분들에겐 선호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공대생분들이 지금 시기는 기사 자격을 취득을 한다거나 특정 대기업에 이제 면접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놓치고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잘 판단하셔서 지원할 수 있을 때 적극 지원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산업의 특성상 공학 계열 분들한테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각 기업에 취준생이 왜 지원을 해야 되나 좀 알아보려고요. 태성 쌤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CJ 제일제당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빰빰 이런 거 없나요? 제가 해드릴게요. 예, 첫 번째는 빠밤. 빠밤. 예, 성장하는 기업에 취업 기회도 있다라는 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취업 기회, 죽어가는 기업에서 취업 기회가 있을 리는 없겠죠. 성장하는 아직도 성장을 기업입니다. 하나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전체 매출액을 보면은요, 한 19조 정도를 하고 있어요. 제일제당이. 그 중에서 이제 식품 사업부 부분에서 약 11조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에서 5조, 그리고 피드앤케어에서 3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전체 매출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매출액이 약 19% 성장했어요. 다들 어려워할 때 여기는 19% 성장했습니다. 이 식품 사업부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한 6%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 중에서 글로벌 전략 제품 매출이 한 56%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큰 성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바이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있는지도 잘 모를 텐데 네. 바이오 사업에서는 전년 대비 30% 매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미노산이라든가 다양한 조미 소재 등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피드앤케어 여기가 전년 대비 약 15% 성장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빠밤. 일단 첫 번째는 했죠. 두 번째 빠밤 했죠. 여기는 그룹 내에서의 위상.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 보면 그룹 내에서 네. 여기가 어느 정도 위상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룹 내에서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느냐, 조금 눈치를 보면서 다녀야 네, 되느냐,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쵸. CJ 그룹 내에서 CJ 제일제당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오. 그래서 CJ 그룹의 맏형이라고 보면 돼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식품을 필두로 이제 우리 서비스로 넓히고 어떤 엔터테인먼트로도 넓히고 네. 물류로도 넓히고 유통으로도 넓히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 제일제당에서 돈을 벌어다가도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맏형이야. 그래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 펴고 다닐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준비됐나요? 네. 세 번째. 제가 할게요. 아, 빠밤. 우리 인문계 학생들 그리고 여성분들 지원할 때 많이 없으시죠? 네. 여기 인문계열 여성 지원자에게 많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요, 매년 입사자들을 보면 60% 가량이 여성 지원자들이에요. 그렇게 60%요? 그럼요. 그러니까 입사자의 60% 정도가 그 정도 되니까 네. 우리 한번 도전해 보자. 다른데 어렵죠? 예, 여기 와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CJ그룹에서도 맏형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제일제당인데요. 취준생들의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제일제당이 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화 모멘텀은 네. 보니까 네. 약간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저도 CJ 출신이라서 제일제당 이야기를 아이고. 들으면 마음이 좀 점여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미디어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회사 그룹사 전체가 조금 위축될 수 있는 시기에 거둔 성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단순 비교를 하자면 하나 모멘텀도 뭐 밀리진 않지 않나. 잠깐 물을 탄 것뿐이다. 물을 탔다기보다는 약간 좀 애매해진, 탈듯 말듯한 그런 느낌의 타이밍. 탈락말락. 제가 제대로 한번 물을 부어드려야겠어요.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조심스럽게 생각이 네. 드네요. 일단은 뭐 대본에 넣지 않았는데 공대 남성분들한테 많은 수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왜 근데 싶고요. 왜냐하면 인문계 여성분들한테 수요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남성분들에게 수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실 검색을 해보면 매출 부분도 제대로 집계가 안 될 만큼 정보가 많은 기업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식회사 하나의 한 사업 부문이기 때문에 뭐 공시 자료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매출액 전체에 대한 규모는 일부 신문 기사의 내용을 유추할 수밖에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매출도 오픈이 잘 생각보다 안 되는데 이게 괜찮을까 싶겠지만 엄연히 특정 계열사에 준할 만큼의 성과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업 부문의 종류는 주로 시설 그리고 자동화된 솔루션을 특정한 공정 과정에 필요한 설비나 장비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회사의 사업이라는 점, 그 점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발전 가능성이 높은 2차 전지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산업군 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회사, 즉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땐 하나 모멘텀 부문, 주식회사 하나의 모멘텀 부분이 앞으로 많은 수요가 더 있을 것이다. 업계 내에서 있다는 것, 그 점을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신입 채용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있다라는 점도 이러한 발전 가능성과 연계해서 볼 수가 있을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재산권, 제가 이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매출은 없지만 그 지식재산권 관련된 데이터를 보게 되었거든요. 네. 같은 주식회사 하나의 글로벌 부문 대비 실용 시한 자체가 없었고요. 확실히 특허라든지 디자인, 상표권 관련해서 높은 수치의 결과물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 점은 현재도 현재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를 탄탄하게 하고 있는 그런 대기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한 대기업의 사업 부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공대생 남성 여러분들 적극 지원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훨씬 열려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물론입니다. 역시 하나 모멘텀 좋아 보여요. 기죽지 고맙습니다.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공대 남자분들 꼭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CJ제일제당과 하나 모멘텀의 채용 연계형 썸머 인턴십 이 채용상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태성 쌤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예, 오늘따라 유독 저 차쌤한테 말할 때 영혼이 없어 보입니다. 누가요? 예, 누가요? 예, 좋아 보여요. 이렇게. 아니요, 저 영혼 너무 있었어요. 그래요. 제가 인문계열 여자다 보니까 그죠. CJ제일제당 아무래도 이쪽으로 쏠리죠. 그러네요. 그죠. 약간 MC 쌤이 앉아 계신 것도 다 대표님 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중립을 어머니 유지- 저에게 앉아 있는데도 예. 다리부터 다 이쪽으로.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CJ 제일제당 채용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네. 여기 이번에 난 채용 공고를 보면 식품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식품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국내 대학 출신 그리고 해외대 출신 요거를 구분해서 채용 공고를 올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대 출신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외대 출신들 요즘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 한번 지원해 보시죠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이번 인턴십만의 특징이 아니라 그룹의 채용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여기는 인재상과 직무 역량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진짜 채용을 할 때 그것 중심으로 보거든요. 어떤 곳은 이런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뽑을 때는 다르게 뽑을지 모르는데 네. CJ는 진짜로 인재상과 직무 역량 중심으로 뽑는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채용 전형, 시기,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이 지원하는 계열사라든가 직무에 따라서 그리고 전형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래서 꼭 내가 지원하는 분야의 채용 전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꼭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곳은 논술 시험을 보고 면접의 방식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꼭 찾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열사 간 여기 CJ의 특징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제일제당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제일제당 물론 공부해야 되고요. 제일제당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와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그런 채용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역시 CJ 출신이시다 보니까 여기도 CJ.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하나 모멘텀의 이 썸머 인턴십 채용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일단 채용이 좀 간소하게 진행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좋아요. 많은 분들이 가장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전형의 종류가 좀 다양해지는 부분들입니다. 단계 너무 많고. 그렇죠. AI 영양 검사가 있고 귀찮아요. 면접 종류도 막 다양하고. 그러니까요. 여기는 심플하게 서류 및 2번의 면접 끝에 인턴십이 진행됩니다. 많은 이 점이 것 이제 같은- 특징입니다. 그만 겁니다. AI 검사가 없는 게 아. 엄청 간소해지는 부분이죠. 면접만 2번 제 얘기 듣고 계신 거죠? 그럼요. 진심이 느껴지는 네. 말씀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
단순한 무슨 인적성 검사라든지 AI 인성 검사 이런 좀 전형마다마다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피로감이 덜한 전형이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이런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전형의 특징상 전공 적합도라든지 직무 적합도 이렇게 좀 확실하게 채용해서 보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분명하다는 것, 이게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 조건이 마음에 드신다면 적극 지원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AI 면접이나 뭐 인적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 대비 조금은 부담이 덜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CJ 제일제당의 이 썸머 인턴십 채용 공고도 확인을 좀 해볼까요? 예, 채용 공고 보시면 크게 큰 덩어리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식품 사업하고 공통 부분 해서 채용 공고가 하나 올라와 있고요. 여기는 상세하게 또 이제 국내 대학, 해외 대학 전형이 따로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 사업 쪽에 R&D 이쪽에 R&D 산학 장학생하고 R&D 쪽에 학부생 전형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진행되고 있고요. 전형 단계는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거 서류 접수가 19일 10시까지 서류 접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6월 중으로 테스트 전형 그리고 1차 면접도 6월 중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턴십이 7월에서 8월 사이에 4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끝이 아닙니다. 2차 면접이 또 있습니다. 8월에 2차 면접이 있고 입사는 2024년 1월에 하게 되고요. 이제 산학장학생인 경우에는 산학장학생이라는 게 대학원을 갔다 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026년 1월에 입사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턴십을 하고 또 2차 면접을 다시 보네요. 그렇죠. 그걸 강조하지 마세요. 아까 그거 좋다고 강조했는데 이것도 저도 좀 해드려야죠. 이렇게.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쌤 이제 하나와 모멘텀의 채용 공고 알려주시죠. 네, 뭐 앞서 김태성 대표님의 어떤 CJ 제일제당 인턴십 채용 전형 소식을 듣고 제가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5월 21일 일요일 오후 3시까지 채용 소식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날짜가 잡혔네요. 그러네요. 예, 전형은 서류 전형 1, 2차 면접 그리고 인턴십이 6주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인턴십이 2주나 3주, 뭐 4주 정도는 지원자의 어떤 강점을 파악하겠다는 거지 좀 갸우뚱할 수 있는데 갸우뚱이죠. 네. 고맙게도 6주간 우리 하나는 우리 하나. 6주간 인턴십을 진행한다. 2주를 그리고 더 봐주네요. 예, 네. 그렇죠. 2주를 더 봐준다는 점 참 고맙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 합격에 전환 면접과 함께 최종 합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인턴십하고 또 면접 없는 거죠? 면접이라는 게 CJ처럼? 오픈되게 나와 있진 않으나 네네. 아마 관련된 평가가 있을 겁니다. 평가 6주 정도의 정도. 진행이면 아무래도 과제 수행이나 해당 업무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맞게 소정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6주 정도면은 인턴십 하면서 보람도 더 느낄 수 있고. 대신 5주차부터 기분이 좀 안 좋겠죠. 왜요? 6주 안에 혹시 내가 안 될까 봐. 차라리 차라리 좀 짧은 이러고 보니까 또 짧은 인턴이 낫겠네요. 어디로 하실 거예요? 글쎄요. 저는 그냥 열심히 지역 방송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썸머 인턴십에서 이 CJ 제일대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무를 모집하고 있는 거죠? 일단 국내대 전형에서 6개 직무 프로덕트 마케팅, B2B 마케팅, 푸드 세일즈, 이커머스 세일즈, SCM, HR 부분에서 뽑고 있고요. 해외대 전형에서는 11개 직무 프로덕트 마케팅 이거 다 읽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채용 공고를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R&D 산학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모집 분야가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고 요거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지원 자격은 국내외 대학 4학년 1학기 재학생 또는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고요. 최종 합격하고 나서 석사 2년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입사가 2026년 1월에 하게 되는 건데 혜택이 있습니다. 네. 석사 등록금 및 필요 제반 지원들을 해주고 있고요. 와. 석사 졸업했어. 그다음에 즉시 입사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입사 후에 물론 의무 재직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받은 만큼. 그렇죠. 네. 그 싫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좋아요. 그죠? 네네. 오랫동안 일하게 해준다는데, 그죠? 그다음에 산학장학생 후에 입사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우리 기업이요 사회적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또 내야죠. 다시 돌려줘야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R&D 부분에서 이제 학부생 전형이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국내 대학 4학년 1학기 학부 재학생 또는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인데요. 여기는 식품 관련된 전공자들을 선호합니다. 네. 예,
지원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인문 상경 계열을 포함해서 좀 다양한 지원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 모멘텀의 채용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공학 계열이죠? 예, 뭐 역시나 뭐 여러 직무들을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2차 전지 장비, 태양광 장비, 반도체 장비, 소프트웨어 연구센터 크게 4개 부문으로 채용 소식들이 채용 분야가 오픈이 된 상태고요. 네. 각각의 부문 안에서의 직무들의 채용은 홈페이지와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부분들입니다. 유의할 점은 대다수가 2자릿수의 채용들이 꽤 있다라는 점이 CJ제일제당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돼요. 아, 2자릿수 채용이 있다.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썸머 인턴십에 대해서 세 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정 쌤부터 해주실까요? 예, 첫 번째는 선호도 1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력 기업에서 어깨를 피고 근무하세요. 라는 말씀 또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에서 기회를 찾으세요. 어려운 데서 찾지 마시고요. 네, 탄탄한 기업에서 자랑스럽게 사원증 달고 다니면서 다녀라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하나 모멘텀 세 줄 정리해 주시죠. 네, 주식회사 하나의 한 사업 부문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열사급의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니까 적극 문을 두드려 보실 것이 좋고요. 전공 강점을 가진 분들에게 분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공 적합도가 아마 다른 어느 계열사, 어느 기업보다 많이 체크를 받게 될 부분이니까 전공 강점이 있고 학점이 높고 지원 분야에 대한 취업 준비를 탄탄하게 했던 분이라면 저로의 기회니까 지원해 보시고요. 채용 과정이 심플합니다. 전형 부담이 좀 덜할 테니까 전형 과정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시고요. 단 거기에 따라 면접 전형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그 점을 유의 부탁드립니다. 2자릿수 채용까지 열어둔 만큼 그 전공에 강점이 있는 학생분들은 꼭 지원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